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전상학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김관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 하나씩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은 그래도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까지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갖고 안녕하세요 이 부분만 지금 100번을 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째.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는 저 스스로도 너무 긴장이 되고 경직이 돼서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로 제 연구에 대해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편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발표에 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는 그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2권 이후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논문의 제목은 학생의 자유탐구 활동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실험 모델링의 특징과 과학교육적 의미입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과학교육에서도 이미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NGSS라든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또 한국형 과학교육 표준 이런 데서도 다 꾸준히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교육에서 모델링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EM 순환이라는 것인데요. 이 GEM 순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델을 구성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이러한 순환적인 사이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GEM 순환은 대부분 그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어떤 타겟 모델을 하나 설정을 해놓는데 그런 타겟 모델이 보통은 이제 설명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실험들은 이러한 실험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맥락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학생들이 초기 모델을 먼저 구성을 하고 또 이 친구를 평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실험이나 활동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모델 1, 2 이런 식으로 쭉 모델을 수정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모델로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모델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어떤 과학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과학 철학계에서는 이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이론적 모델, 그러니까 설명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그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상세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베일러 존스 같은 경우엔 이 자료 모델, 그 다음에 여기 실험 모델 이러한 것들을 추가시켜서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계층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주로 채택한 관점인 기어리의 관점을 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위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 모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설명 모델과 관련이 깊다면 그 반대편에 중요한 모델로서 하나로 실험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모델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여기 매터리얼 컴포넌트, 컴퓨테이셔널 컴포넌트, 에이전셜 컴포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종합을 해보면 과학교육 연구에서 모델과 모델링 연구가 뭐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연구라고 함은 실험 모델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라든가 다른 어떤 활동들은 좀 맥락으로 좀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 실험 모델이라는 것이 그 과학교육 연구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실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념 학습을 위한 실험 장치라든가 어떤 실험의 절차들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이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개발한 장치라든가 이런 실험 모델들이 교사 학습에 활용됨으로써 어떤 개념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유탐구 활동 사례에서 드러나는 실험 모델링,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 모델이라는 거, 그다음에 실험 모델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실제 아이들의 학습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질적으로 탐색하고 또 그 속에서 과학교육적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신 저자가 2016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학교 과학 탐구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3년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집했던 그 기수집한 자료를 이 지금 실험 모델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자료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활동이 좀 7번의 7차 시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에 대한 영상 녹화본이라든가 전사본들을 먼저 3인의 연구자들이 보면서 열린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떤 활동의 특징들, 실험 모델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캐치했던 조금 독특했던 점은 아이들이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 의존하여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일단 해보자라는 식으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고 열어가는구나.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활동보다도 비언어적인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고 어떤 실제 활동하는 것들이겠죠. 이루어졌고 언어적 활동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 과학적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뭐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할까? 약간 이런 어떤 추임새라든가 이러한 발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이 기어리의 관점에서 기어리의 모델 계층 구조와 이 실험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교육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교육학적 개념이라든가 어떤 교육학적 이론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결해보는, 지속적으로 연결해보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또 과학교육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교육적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적용하는 이러한 과정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결과 파트에서 보시면 이러한 구조의 결과 어떤 피겨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어리의 모델의 계층 구조의 맨 밑에 부분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기어리 같은 경우에는 실험 모델을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나는 메테리얼 컴포넌트, 그러니까 물질 차원에서 본 게 있고요. 또 그 반대편에는 에이전셜 컴포넌트, 저희 인간과 같은 어떤 행위자의 관점이 있고요. 요소가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과학에서는 어떤 컴퓨터가 없이는 사실 연구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컴퓨테이셔널 컴포넌트, 그러니까 어떤 계산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이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가지고 아이들의 에피소드들을 학생들의 활동의 에피소드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맥락, 그러니까 학생들의 활동 맥락을 좀 더 좀 설명을 드리면은 총 7곱차시의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실행 목표를 선정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점을 맞던 초점 집단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 레일을 구성을 해서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레일을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레일을 돌아갈 쇠구슬을 속도를 조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 상황으로 드러났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해결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롤러코스터 레일을 정교화하면서 그 쇠구슬을 직접 돌려보는 완주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실험 모델링의 단위로서 중요하게 봤는데요. 먼저 본 논문에서는 실험 모델링을 실험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베일러 존스에 따르면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 것들 그렇게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험 모델링을 이렇게 실험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실험 모델링의 단위를 실험 문제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하나의 어떤
문제 상황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포괄하는 것을 실험 모델링 단위로 봤고, 그 단위를 이 세 가지로 함축해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 실험 모델링 1에서의 결과 하나, 2에서 하나, 3에서 하나에서 결과 파트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때 문제 상황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롤러코스터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재료를 이제 교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쫄대라든가 쇠구슬, 그 다음에 뭐 자석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네이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이버나 유튜버나 이렇게 거기다가 자석 롤러코스터 같은 거라는 키워드를 쳐보시면 이러한 활동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보고 이 논문을 읽으면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들의 연장선에 있구나를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쇠구슬 발사 속도에 대한 문제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포털 사이트에서 자석 롤러코스터라는 영상을 보고 이 주제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쇠구슬이 엄청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쇠구슬의 속도가 빠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준비물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직접 해보니까 그만한 속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안 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속도를 빠르게 높일까? 이런 게 문제 상황이 되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쫄대를 하나 놓고 그 위에 쇠구슬과 자석을 쭉 나열해 놓고 얘네들을 발사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볼까? 이거 뺄까? 이거 너무 이런 건 빼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활동들을 막 하는데, 그러면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쇠구슬 3개면 충분한 것 같아. 그리고 또 A라는 친구는 4개대가 제일 센 것 같아. 막 이런 어느 정도의 감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아이들이 이 쇠구슬과 자석과 이 배치를 조절해 가면서 숫자와 배치를 조절해 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체화된 어떤 몸으로 익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속도로 익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3개면 충분한 것 같아 이렇게 양적인 발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기어리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험 모델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그 쇠구슬 발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메테리얼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나 쇠구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쫄대 이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에이전셜 컴포넌트는 이제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컴퓨테이셔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활동 자체가 현대과학에서처럼 어떤 컴퓨터라든가 뭐 고차원적 계산을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에이전셜이라든가 컴포넌트, 에이전셜이라든가 메테리얼 컴포넌트처럼.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체화된 질적 경험의 양적 발화, 3개면 충분한 것 같아. 이러한 과정이 일종의 원초적인, 원시적 형태의 컴퓨테이셔널 컴포넌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쇠구슬의 숫자라든가 자석의 숫자 배치를 조절해 가면서 몸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익혀지면서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라고 3개 이렇게 양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학생들이 이 도구와 상호작용하여, 그러니까 학생과 이 도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적 발화,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 컴포넌트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양적 발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양적 발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뒷부분에 이러한 담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도구와 상호작용하기 전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도구나 이런 거 처음 준비물을 받아서 막 활동을 할 때, 우리 뭐 했지? 한 게 없어. 우리 그냥 자석 가지고 놀았잖아. 그냥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배치도 바꾸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난 뒤에, 3개면 충분한 것 같아. 이런 양적 발화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했느냐라는 질문에, 자기들의 스스로의 질문에, 우리 자석의 어떤 구조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에 대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자기 확신이 생기고 나서야 아이들이 쇠구슬을 발사하는 활동을 좀 멈추고 레일을 만드는 다음 문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모델링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도구와의 상호작용으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신체화된 어떤 질적 경험들이 3개면 충분한 것 같아 라는 양적 발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순간의 의미는 어떤 자기 확신의 순간이고 다음 모델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생들이 레일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쫄대를 가지고 애들이 레일을 만드는데 요 6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를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봐요. 근데 이게 이 쫄대의 탄성이라든가 쫄대의 길이의 한계 때문에 한 개로는 원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두 개를 이어붙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원형 레일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이어붙여야겠구나. 이렇게 도구에 대해서 이 쫄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득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켰을 때 이 윗부분 연결된 부분이 계속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아이들이 이것저것 막 해봅니다. 근데 이게 테이프도 붙여보고, 뭐 접착제도 붙여보고, 다양한 도구들을 다원들을 활용해서 막 붙여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한 학생이. 아, 우리 이거 쫄대알을 좀 잘라서 위에 덧붙이자. 그게 이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고 이 부분을 저희는 도구의 전용화로 해석했습니다. 왜냐면은 도구의 전용화라는 것 자체가 그 도구의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어떤 창의적인 어, 방안, 창의적인 어떤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쫄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레일이죠. 레일을 위한 도구였는데 이걸 잘라내서 이 레일로 만들 때 이 쫄대를 레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라내서 그것을 덧붙임으로써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용도로 도구의 전용화가 일어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와 이 에이전셜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도구에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도구의 전용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적용되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델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실험 모델링 과정에서 공학적 실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지금 활동 자체가 공학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죠.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해결하는. 근데 이렇게 공학적 실행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는 실험 모델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공학적 실행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공학적 설계 그리고 그 창의적인 어떤 해결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먼저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낸, 아까 이전의 사진인데요. 만들어낸 이 원형을 어떻게 하면 새 곳을 이렇게 발사가 돼서 얘를 한 바퀴 돌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형이 생각보다 두 개의 쫄대를 합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 곳을 발사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한 바퀴 도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이 앞에 출발점, 여기에 지금 사진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출발점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 두 가지의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 원형을 어떻게 돌릴까? 새 것을 어떻게 이 원형을 돌릴까? 이 고민을 할 때 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출발점과 같은 발사대를 만드는 게 어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좋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걸 아이들이 이제 발사대라는 표현보다는 퉁퉁퉁 치자고 뭐 이렇게 발화를 합니다. 근데 이 발사대를 설치할 때 발사대를 어떻게 구성할까? 그 다음에 이 발사대를 몇 개 구성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은 발사대 몇 개면 충분할 것 같아? 발사대 구성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마치 가설을 세우듯이 뭔가 안다는 듯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전에 모델링 1에서 무작위적으로 막 이렇게 뭐 새것을 두 개, 자석 두 개 막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일종의 어떤 활동 행위를 하기 전에 출발점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도구 사용으로 인해서 체화될 어떤 감이 적용된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대가 3개면 여기 도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 자석과 쇠구슬의 어떤 속도, 이 세 가지의 어떤 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발점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출발점을 어떻게 세팅할까? 어떻게 세팅했었지?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본 결과인데 이게 세 개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저희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전에 창출된 영적 교육 아까 전에 저희가 실험 모델을 1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세 개면 충분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 개면 충분한 것 같아를 여기서는 데이터화되어서 쓰이는 거죠. 우리 그때 세 개면 충분했잖아. 이렇게 데이터화돼서 데이터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데이터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실행을 활발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은 아이들이 출발점을 만들 때 처음에는 새 곳으로 손으로 출발시키다 보니까 초기 속도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생각을 못 하다가 교사가 너희들이 미능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교사가 이것을 변이 통제해야 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아이들이 그러게요 하다가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이거 측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살짝 톡 치는 걸로 하자. 그럼 얘네가 0에서부터 속도가 시작되니까 통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톡 치는 그거 자체는 또 어떻게 또 통제를 해? 우리가 다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하지 말고 스프링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 자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학생들이 레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주문했던 철사를 가지고 스프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도구의 전용화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스프링을 만듦으로써 출발점에서 이 쇠구슬의 출발 속도를 통제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어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도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익숙해지면서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어리의 어떤 실험 모델에 대한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기어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구나 학생, 행위자들은 잘 드러나요. 하지만, 컴퓨테이셔널 컴포넌트는 아이들의 활동에서는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적 기호의 창출을 일종의 원시적 형태의 컴퓨테이셔널 컴포넌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은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도구가 행위자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구와 이 행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행위자가 도구에 익숙해지면서 이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첫 번째로 양적 기호가 창출됩니다. 세 개면 충분해. 이렇게 양적 기호가 창출되는데 그 양적 기호는 자기 확신의 순간이 되면서 모델링 활동의 어떤 전환의 국면이 되죠. 레일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면 충분한 것 같으라고 했던 그 양적 기호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로 작용을 해서 다른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모델링 활동의 자원이 됩니다. 도구의 전용화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구에 익숙해지면서 어떤 태화된 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실험 모델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변이 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학 탐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 겁니다. 특히나 이 변이 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구조화된 탐구가 아니고 학생들이 한 것이 열린 탐구기 때문에 무엇이 변인인지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속도가 우리가 속도를 통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 뭐 쇠구슬이라든가 자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변인 통제, 그러니까 변인 통제 이전에 변인이라는 것을 이 열린 탐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변인이겠구나라는 것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실험 모델링의 활동 양상 자체가 초반에 비하면은 실험 모델링 1에 비하면은 도구에 더 많이 익숙해지면서 어떤 행위가 과감해지고 되게 신속해지고 또 정교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실험 모델링 상황에서 행위자만큼이나 도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구에 익숙해지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논문에 실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담화가 있냐면 아이들이 그 쇠구슬을 발사하는 활동이 계속 비슷한 활동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한 교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놀고 있니? 뭐 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사가 나중 가서 와, 너네 뭐좀 제일 잘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제일 잘한다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도구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했고 또 그때 사실 교사가 봤을 때 노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순간이다,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체화된 수량, 그 양적 발화 자체를 좀 기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징 중 하나가 그 어떤 물질에 체현돼야 되는데요. 어떤 글로 쓰든지 그림을 연필로 쓰든지 뭔가 이렇게 체현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3개면 충분한 것 같아 라고 발화로 마치게 됩니다. 발화로 끝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체현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개라는 어떤 일종의 데이터화를 나중에 시켰잖아요. 그렇게 데이터화를 시켰을 때 이전에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3개면 충분한 것 같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아이들이 인식한 것 같은데 그때 그것을 데이터로 기입을 할 수 있었다면 노트라든가 이런데 그것이 조금 더 나중에 그 기입이 사실 사회적 실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물질에 체현됐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현해주는 기입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러한 교수적 노력을 하면 아이들의 활동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실험 모델링에서 하는 활동들은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히나 실험 모델링 1에서는 좀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적 경험으로 대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과학적 개념을 도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쇠구슬과 자석을 가지고서 발사하는 거를 막 연습을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해봐요. 근데 그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은 물리에서 어떤 속도도 있고 운동량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뭐 자석에 대한 성질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이들은 사실 운동량 이런 개념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최적의 속도를 찾아갑니다. 뭐 그때 운동량의 개념이라든가 어떤 물리적 원리들을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들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들의 어떤 했던 활동들을 명시화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과학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실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예에서 아이들이 쇠고수를 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과학 교과서 혹은 과학적이다라고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정시켜 놓고 어떤 쇠고슬의 숫자를 하나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에 따른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를 그리고 그때 최고 좋은 어떤 최적의 상황을 뽑아내는 이런 게 되게 과학적인 어떤 뭐 실행이라고 과학 공동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신뢰받는 실행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있는 기입과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학교육에 주는 메시지라고 시사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논문을 쓰면서 좀 뒷담화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뒷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사실 제가 이 논문의 1저자로 논문을 썼지만 제가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1저자로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첫 번째 논문이다 보니까 매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 과정, 투고부터 게재까지 모든 게 다 첫 경험이다 보니까 새롭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하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깝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또 현재 교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던 연구들이 과학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 또 한편으로는 좀 막연한 느낌도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좀 반영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으면서 동시에 막연한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또 과학교육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저에게는 가장 깨달은 것 중에 좋은, 가장 인상 깊은 건데요. 뭐냐면은 같이 연구를 했던 연구팀, 뭐 저 혼자 연구했다면 이런 논문을 쓸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같이 연구했던 연구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연구를 하면서 이 과학교육 학회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샤프하게 심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사평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와,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샤프하신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좀 기대도 되고 좀 기대해지는 것도 있고 또 제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연구라는 게 진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는 거구나. 연구팀도 그렇고 심사위원도 그렇고 연구 공동체가 도와주는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살아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에겐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이 과학교육 학회지에 많은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를 해서 이렇게 서로의 연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메일로 주시면 제가 메일 보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논문 게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과학교육학회 구성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